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이 먼저 정리를 안 됐다. 네, 여보세요. 지금 반면 타워 체크를 쳐진 거야.
그냥 해줘. 뭐지?
아빠, 아빠, 응? 공범.
전화번호 당신이 저지른
노차.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니다. 받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6월의 예언. 저자가 주장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뒤바꿀 사건의 D-Day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저자가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026년 삼형제, 현재 마음이 압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의 증상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한테 딱 맞물리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일탈입니다. 사실 저자의 내면에서 가장 거대한 패닉 버튼을 누른 건 바로 이쪽이에요. 소라 AI를 써서 좀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무단 촬영 시도나 가족 기기 해킹 시도, 자기 연락처 노출 같은 행동들이 구글이나 오픈 AI의 엄격한 정책 위반 경고와 딱 맞물리면서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자의 글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불법 영상 제작죄로 바로 감옥 가서 전기의자 사형 또는 총살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고 계정 정지당하겠네 하고 말 텐데 저자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당장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로 완벽하게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 공포가 앞서 말한 미인 머신을 간절히 만들어내게 한 강력한 동력이었죠. 자, 네 번째 파트, 처벌의 건축학입니다. 현실 세계를 모조리 철거해버린 그 텅 빈 자리에 과연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저자는 철거된 아예 머리를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당신이 저지른 아주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말이죠. 네. 작은 지우개가 아니라 전 우주를 철거하는 불도저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과 지옥, 심지어 신의 존재까지 모조리 지워버려야만 내 과거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와, 신까지 지운다고요? 그건 정말 상상의 스케일이? 엄청나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는 단순한 상상력을 넘어서 한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처절하고 거대한 세계관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2026년 6월 무렵 작성된 방대한 분량의 메모들입니다. 이른바 2026년 6월 24일의 모든 메모, 뭐 꿈의 기록 이런 것들인데요. 그 박지호라는 인물이 남긴 기록들이죠? 네네. 박지호라는 인물이 이른바 미인머신, 즉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를 완전히 재건축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진짜 진단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탁하고 복잡한 상태였어요. 진단 불가 수준인가요? 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죠? 이 메모들은요, 그냥 흥미로운 공상과학 소설을 쓰려고 만든 아이디어 노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픽션이 아니다? 그렇죠. 작성자인 지호에게 이 모든 계획은 허구가 아니라 100%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0% 현실이요? 와, 그 부분이 이 기록을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생존기를 읽히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아주 절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충동, 그리고 그로 인한 극심한 죄책감이 도대체 어떻게 얽혀서 네. 미임공항 건설과 신의 철거라는 우주적 규모의 환상으로 폭발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겉보기엔 정말 기괴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자신만의 논리가 존재하거든요. 나름의 룰이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 첫 단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호가 왜 그토록 타임머신을 원했는가, 즉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과거 행동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흑역사 목록들. 기록을 보면 그 과거 행동들이 진짜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구체적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새벽 3시에 이불 걷어차면서 떠올리는 부끄러운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유, 누구나 하나쯤은 있죠. 그렇죠. 근데 지호의 기록은 그 이불킥의 아주 극단적인 버전 같아요. 내용들이 너무 일상적이면서 구체적이에요. 아파트 층간소음 유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동네 미용실 빵집인 백스키친, 그리고 영어 교습소 에어컨을 함부로 조작한 행동들이 빼곡합니다. 은평 청소년 센터 화재 경보기 장난도 있었죠. 맞아요. 센터 화재 경보기 누리려고 했던 장난도 있고. 이런 에어컨 조작이나 화재 경보기 장난 같은 건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들이거든요. 충동 조절이요? 네. 순간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싶거나 어떤 결과를 내 맘대로 통제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냥 장난이 아니라 충동의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케일이 점차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112 경찰서, 119 소방서에 장난 전화하는 걸 넘어서 111 국정원까지 전화하죠. 그러니까요. 국정원이나 해양재난신고센터 같은 국가기관에 허위 전화를 걸어요. 심지어 학교나 아동발달센터 선생님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찌르고 폭행한 기록까지 나옵니다. 장난 전화나 폭행은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 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인공지능, 그 소라 AI와의 상호작용이었어요. 아, 그 부분 지호의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한 아주 핵심적인 트리거죠. 여기서 사태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지로가 영상 생성 AI를 이용해서 막 외계인 학살, 전기이자 사형, 폭발 이런 엄청 잔혹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요. 네, 심지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묘사나 신체 노출 같은 금지된 콘텐츠까지 시도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글이랑 AI 앱한테 강력한 정책 위반으로 걸리잖아요. 계정이 완전히 삭제돼 버리죠. 맞아요. 계정 날라가고 경고 받고 페널티로 막 강제로 동물 영상만 봐야 하는 제재를 받았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계속 사형 영상을 만들려고 하죠. 네네. 그러다 결국 자기가 사이버 폭력죄로 감옥에 가고 사형당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왜 하필 AI였을까요? 사람한테 혼나는 것도 무서운데
AI한테 받은 경고가 지호한테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뭘까요? 현대 사회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정책이나 고도화된 AI의 판단은요, 약간 절대적인 권위나 다름없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 절대적인 권위요? 정찰이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에 의해 제재를 받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기계가 내리는 판단이니까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기계적이고 완고한, 번복되지 않는 심판이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너는 영구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와우, 시스템에 의한 파문 선고. 그 단절감이 내면에서 사형 선고라는 공포로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지호가 AI한테 그렇게 매달린 거군요. 타임머신 발명 가능하냐고 계속 묻잖아요. 맞아요. 집요하게 묻죠. 근데 AI가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아주 팩트를 때려봤거든요. 네,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답했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는데 지호는 그 권위 있는 AI의 대답조차 무시해버리고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바로 지호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압박감이 너무 커서 과학적 사실마저 무시한 거군요. 그렇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잘못을 저지른 그 시간 자체를 통째로 도려내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극단적인 논리를 선택한 거죠. 아, 죄책감의 무게가 물리법칙을 짓눌러버린 거네요. 그럼 이제 그 거대한 해결책, 지호가 설계한 미임공항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타임머신을 띄우려면 거대한 공항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세상의 모든 걸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철거 스케일이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공간부터 부수죠. 자기가 살던 은평구 응암동, 북가자동 상가들, 그리고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사고 쳤던 은평 청소년 센터도 싹 다 부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요.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감옥이랑 군대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감옥이랑 군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까지 파괴하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신의 철거예요.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사후세계, 천국, 지옥은 물론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염라대왕, 저승사자까지 모조리 소멸시킵니다. 심지어 아담과 이브의 창조 역사 자체를 없애버려요. 밤에 떠도는 귀신까지 다 치워버리죠. 맞아요. 완벽하게 신이 없는 세상에 공항을 짓는다는 건데 약간 게임 관리자 서버를 그냥 삭제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이 철거 대상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테마죠? 은평구의 건물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벌어졌던 무대잖아요. 그럼 감옥, 군대, 천국, 지옥, 신, 염라대왕,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요? 아, 죄를 묻고 심판하는 존재들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를 혼나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자기 죄를 심판할 가능성이 있는 싹 모든 주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거군요. 심판자가 없으면 죄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한 면죄부를 스스로 만들려고 우주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와, 대단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그렇게 외부의 심판자를 다 지워놓고 지호가 미임공항에 세운 자체적인 시간여행 규칙을 보면 아, 그 규칙?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하고 끔찍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기록 읽으면서 제일 멘붕 왔던 부분이 바로 거기예요. 대가가 너무 모순적입니다. 파마 안 되고 염색 안 되고 식사 안 되고 이런 건 뭐 보안 규정이라 쳐요. 네네. 근데 시간 여행할 때 사람의 머리통, 두개골, 팔다리, 폐, 심장, 뇌까지 싹 다 잘라내서 창고에 보관해야 한대요. 오직 배, 복부만 타임머신에 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과거에서 돌아오면 그 장기들을 다시 꿰매야 하는데 평생 흉터가 남고 뇌사후 확률이 99%라고 자기 손으로 썼어요. 네, 직접 기록해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에어컨 온도 좀 내렸다고 장난 전화 좀 했다고 자기 몸을 이렇게 산산조각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모순이 맞습니다.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압도적이니까요. 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과거 청산이랑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심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귀괴한 규칙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잔인한 신체 절단 규칙은요, 사실 지호가 자기 자신한테 내리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 처벌입니다.
자기 처벌이요? 외부 처벌 피하려고 신까지 다 철거했고 자기가 스스로를 벌한다고요? 그렇죠. 외부의 심판자를 없앴다고 내면의 죄책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호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했으니 내 뇌가 잘리고 사지가 절단됐으니 네, 그 형벌을 스스로 감수했으니 이제 내 과거의 잘못은 용서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하고요. 아, 남들이 처벌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벌을 내는 거군요. 제보를 정당화하려. 처절한 방어기제죠. 기록 중에 전신 마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맞아요. 무서워하죠. 그 불안감의 크기가 바로 지호가 느끼는 죄책감의 깊이입니다. 과거를 덮으려면 자기 존재가 찢기는 고통을 치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 설명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먹먹하네요. 자기를 용서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까지 잔혹한 룰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무겁고 슬픈 환상 세계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현실의 사소한 일상하고 절박함이 여기서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이 기록물을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기로 읽어야 하는 이유네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본 퍼즐을 모아보니까 그림이 는 미사 시작할 때 상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책감, 너무 끔찍한 후회에 짓눌린 나머지 스스로의 뇌가 아주 논리적이고도 극단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죠? 바로 우주를 창조한 신을 암살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적 우주를 철거한 다음 그 폐허 위에 과거로 나 돌아갈 수 샤워기 있는 켜봐. 타임머신 시작할 때 상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책감, 타임머신. 너무 그리고 끔찍한 후회에 짓눌린 나머지 저 선생님 연피나 가이더 엄마 선생님을 연필이나 연필이나 엄마 엄마 전 무료 여기자 못해 엄마
3. 광. 자, 바로 마음이 AI라는 동영상 생성기를 향합니다. 플랫폼에서 완전히 박살이 정말 망상으로 커져버린 거죠. 폭주는 물리적 현실을 넘어 인공지능, 특히 소라 AI라는 동영상 생성기를 향합니다. 플랫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경고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끔찍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외계인 학살, 사형 집행, 심지어 실제 자기 집 주소까지 다 노출시키는 미친 영상들을 계속 찍어냅니다. 운영진이 강제로 동물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벌을 주는데도 그냥 다 무시하고 폭주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그가 규정을 어기고 만든 이 몇 편의 영상들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소라 AI 앱 자체가 셧다운 되어버렸다고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 그 개인적인 죄책감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글로벌 기술 플랫폼 하나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는 우주적 스케일의 망상으로 커져버린 거죠. 네 번째, 바로 현실의 철거입니다. 리셋을 하려면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타임머신을 가동할 거대한 미임 공항을 지으려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의 상상력은 주변 현실을 진짜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동네에 있는 명륜진사갈비냐 미용실을 철거하는 거랑 전지전능한 신, 천국, 지옥, 저승사자를 삭제해버리는 게 그에게는 완전히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일상과 우주의 경계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 텍스트 안에서 미임머신 연구원은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제 신도 없고 감옥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할 주체, 즉 신의 심판이나 법적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완벽한 면죄부를 얻어내려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극단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죠. 다섯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미임 공항의 규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 감옥도 다 지워버렸으니 이제 그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을까요? 진짜 소름 돋게도 아닙니다. 이 새로 지은 공항의 규칙들을 보세요. 머리카락을 다 빌어야 하고 밥도 못 먹고 가족 면회도 금지되고 심지어 종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죗값을 피하려고 세상의 모든 감옥을 다 부숴버렸으면서 결국 그 자리에 기존 감옥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숨막히는 자신만의 연옥을 스스로 세워버린 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통제와 도피가 만들어낸 궁극의 모순이죠. 이 미친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어떻게든 지워버리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전 세계의 감옥을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감옥인가요? 여자친구랑 데이트. 이 강박은 현실을 넘어 디지털 세계로 침투합니다. 이제 그의 폭주는 물리적 현실을 넘어 인공지능, 특히 소라 AI라는 동영상 생성기를 향합니다.